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당 공천 확정 이후에 요즘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분 단위로 움직이고 계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아무래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새벽부터 일찍 움직이고, 그러니까 동네 민박 같은 데서 자고,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시장 안에서 점심 먹고 밥 먹고 하면서 더 많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도민분들을 또 한 분 한 분 이제 만나 뵈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이제 코너로 대표 공약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재 후보님의 대표 공약들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효도하는 도지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전 도민이 행복하게 사는 게 도정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음. 자식 키우고 네. 또 결혼시키고 하면서 노후 준비가 안 됐고 노인 자살률이 1위인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연세 드시면 서울 특별 시민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비는 무료로 해야 되겠다. 네. 그죠? 그래야 되죠. 네. 또 하나는 이게 독거노인하고 제가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을 그걸 하다 보니까 네. 독거노인하고 장애 노인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 이 도시락 봉사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가 필요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치매에 대한 공포가 크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치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예방과 그 우리가 치유의 과정을 함께 했으면 치매 공포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우리가 외롭지 않은 신바람 나는 경로당,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리고 또 고독사도 노인복지회관에 많고요. 보니까 2,000원 내시고 점심 하시고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그래서 회장님들한테 일정한 수당을 들여가지고 좀 더 활기차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하천변에는 화천이 잘 해놨던데 파크 골프장을 많이 만들어서 요즘 또 인기죠. 네, 그래서 야외에서 운동도 하시면 그럼 훨씬 더 그 연세 드신 분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정당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네. 좋습니다. 그 제가 들으면서 살짝 궁금했던 거는 그 노인분들의 뭐 버스 이용이라든지 이런 교통 수단은 이미 또 무료로 하는 곳이 있기는 하거든요. 춘천이 5월 8일부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강원도 전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 강원도 전역으로 네. 확대할 계획이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공약 한번 만나볼게요. 일자리 경제도지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소득이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실정에 맞는 10대 기업을 유치하겠다. 아, 네, 그래서 강원도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성 스마트 헬스케어, 그다음에 춘천 같은 경우는 문화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우리 최첨단 스튜디오와 한국예술종합대학을 유치해서 네. 멋진 문화경제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다음 우리가 저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국방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된다 그러고 네. 우리가 춘천에 있는 더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못 구한다고 애를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학교 내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 네. 강원대학이나 땅이 많잖아요. 네. 그럼 기업이 들어가면 학생은 취업하기가 좋고 아, 그죠? 기업이 캠퍼스 안으로. 그렇죠. 여태까지는 벤처 기업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제가 작년에 법을 통과시켜서 이제는 대학교 내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훨씬 더 대학생은 취직이 좋고 그죠?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좋겠죠. 네. 그리고 학생들은 비용이 줄어들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원도 지역은 역시 소상공인 숙박 식당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 이번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경제 활동. 저도 비수기가 점차 없는. 그래서 강원도가 관광에서는 좀 넘버원이 되는 그 장사가 잘 되는. 네. 그래서 저의 정당은 식당이죠. 식당이다. 네. 재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자리와 경제가 또 살아난다면 또 인구 유입도 될 테니까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나볼게요. 세 번째로는 교육도지사 하셨어요. 지금 일자리 경제, 뭐 효도, 교육까지 나왔는데 이 교육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아마 서울 못지않은 교육을 강원도가 가지면 춘천이 가지면
아마 춘천이 인구가 2배로 금방 늘을걸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교육이 사실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보육에서 돌봄을 최대한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네. 많은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맡기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전쟁. 육아 네. 문제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돌봄을 좀 획기적으로 질의 수준을 높이고 선생님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보수도 높이는 이런 정책을 전 그 통합 돌봄센터 지금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 여가부에서 하는 거, 네. 복지부 다 따로 돼 있거든요. 아, 이걸 합치겠다. 네, 이걸 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조건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지고 좀 아이를 키우는데 걱정 없는 돌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되겠다. 네.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초중고등학교가 우리가 조금 더 이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높일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춘천고등학교에서 네. 서울대학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 중고등학교를 지원하기도 하고 네.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좋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한 채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이라면 네. 100채 하면은 12억이잖아요. 그러면 춘천시 예산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 도도 예산을 내고 시도 예산을 두고 교육청도 도서 예산을 내 가지고 최고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하는 거. 제 경우에는 네.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 국회의원 할 때 거긴 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연세대학 기숙사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니까 그래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나 이런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숙사를 이용하기도 네. 하고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가 방과 후 수업이나 학생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돌봄을 확실히 강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네. 열면 좋고 접경 지역에 있는 군인 가족들 같은 경우는 교육 문제가 더 심각해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는 돌봄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군인 중에 우리가 공부를 잘했던 명문 학교 학생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방과 후 교육을 하면은 훨씬 좋지 않나요? 군인들 중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지사 시절에 그래서 국방협력관을 둔 적도 있고 네. 교육특보를 둔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군인들도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접경 지역에는 군도 확실히 좀 나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나보다 좀 나은 인생을 내 자식이 살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부모인데 네. 이런 면에서 저는 돌봄, 그다음에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이 돼야 된다. 네. 이걸 좀 확실하게 해서 그래서 저의 정당은 서당입니다. 서당. 네. 그래서 좋습니다. 경로당, 식당, 서당. 네, 그게 요렇게. 저의 연대 정당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강원 도민이 묻는다 코너입니다. 저희가 최근 며칠간 그 생방송 강원시대 청취자분들에게 문자로 좀 이 도지사 후보에게 궁금한 점들 질문을 받아봤고요. 그리고 응원 메시지까지 받아봤는데 과연 유권자인 우리 도민 여러분들은 이광재 후보에게 어떤 것들이 궁금하셨을지 저희가 받아본 문자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975땡버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도지사 후보님, 호반호의 상중 위도에 남이섬 못지않은 관광 유원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께서 춘천의 그 호수 관광 개발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비단 975땡번님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이렇게 좋은 관광 자원이 있는데 이걸 왜 활용을 못하나 라고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허영위원회에 국제 정원 박람회 네. 이거를 국가 호수 국가 정원 이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호반의 도시인데 네. 일단 물부터 깨끗해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스포츠도 있고 네. 주변에 자연을 가꾸는 것만큼 저는 아름다운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좋은 관광지고 우리가 네. 순천의 정원 박람회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관광객을 모았잖아요. 네. 저는 춘천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레고랜드를 열었는데 손님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12세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으로 저는 네. 그 소위 그 교육 테마파크 이런 거를 잡월드 같은 걸 만들거나 교육 테마파크요.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춘천은 교육 도시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저는 그 레고랜드와
그 짝을 이루면서 더 네. 진화할 거라고 보고 상중도에. 그렇죠. 상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위치는. 네네. 네. 근데 건너편은 섬에다 보면은 문화진흥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최첨단 스튜디오를 유치하고 네. 그리고 어딘가에 한국예술종합대학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 그럼 우리가 정원으로서의 아름다움과 레고랜드의 그 역동적인 거하고 한쪽에는 스튜디오가 있고 한쪽에서는 교육 테마파크가 있으면은 그럼 아름다운 호수 주변에 그 문화와 그죠? 네. 그 교육이 함께 테마파크가 있으면은 음, 춘천이 수부도시답게 적어도 1년에 몇백만 명, 1,000만 명 이상이 오는 도시가 돼야 네. 그래야 멋진 수부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교육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뭐 문화예술대학교를 유치하고 싶다는 예, 계획이신가요? 한국예술종합대학 네, 한예종이라고 하죠. 예술종합대학.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곧 유치 경쟁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아, 이제 음대 쪽은 예술의 전당이 있기 네. 때문에 오기가 어렵고 네. 석관동 일대에 있는 그 대학이 이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송파구, 종로구, 고양시 이런 데하고 이제 본격적인 네.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음. 한예종을 그 이쪽 춘천으로 유치하게 되면 춘천의 위상은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캠퍼스를 유치를 하고 교육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호수정원의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지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자 메시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20땡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데 세월이 흐를수록 농사 짓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손도 부족하고 기후 위기도 체감되고요. 강원도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힘 좀 써주세요 라고 약간의 부탁인 메시지를 또 보내셨어요. 아마 이 농촌 문제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네. 좀 단기적으로는 저게 이 농민들의 이렇게 거친 손을 만지면 정말 미안하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인제군에서 했던 농자재 반값 네. 이것을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농자재 반값. 그리고 지금 농업 예산이 한 7% 수준인데 10%로 올릴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단기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금방 해결될 거는 그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있는 농민들이 군납을 할 수 있으면 농산물을 그러면 안정적인 것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가 상당히 이걸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근데 좀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제가 박영범 홍천 출신 농림부 전 차관하고 네. 이게 복지 농촌하고 생산 농촌을 좀 나눠야 되겠다. 아, 왜냐하면 70세 이상 연세 많으신 분이 적은 땅을 가지고는 이건 복지 쪽으로 가야 되고 네.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대규모의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생산 농촌으로 좀 나눠 가지고 네. 이제 그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그 집에 정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시는데 이분들은 조금 약간 우리가 그 공동주택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가 복지적인 혜택을 가진 농촌하고 또 한쪽에는 좀 대규모의 농사를 짓는 우리가 생산적인 농촌 젊은이가 있는 네. 그렇게 해야만 저는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군납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네. 이 군납 같은 경우는 그 접경 지역은 원래 군납이었다가 지금 경쟁 입찰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그 결국은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우리가 좀 더 똘똘 뭉쳐가지고 음.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는 이런 거지 이제 과거에는 네. 그냥 우리가 급식을 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 장병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때 먹던 급식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또 군인에 종사하는 그 식사 당번도 네. 물을 일일이 다 깎고 이거 그거보다는 다 잘라서 쓸어 가져온 걸 원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를 가공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농협하고 지자체가 투자를 해줘야 된다. 네. 이걸 군인들이 원하는 걸 또 전혀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농협하고 우리가 지자체에 투자를 해줘가지고 네. 군에서 요구하는 걸 또 맞춰줘야만 그래야 우리가 시장 경쟁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네. 또 우리 농산물을 우리 자식들에게 군인들에게 좀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급식비를 네. 많이 올렸거든요 예산을. 그러니까 급식비를 많이 올렸으니까 그 혜택을
우리 주변 농민들이 보는 네.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 볼게요. 454땡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광재 의원님, 사퇴로 보궐선거를 벌써 3번째 치르게 됐는데요. 이로 인한 비용 낭비는 분명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건 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 번쯤 좀 생각해 봐 주셔야 할 거는 제가 보궐선거가 생겼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네. 하셨던 큰 사건이었고 네. 그와 연동돼서 제가 도지사직을 잃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원도민도 울고 저도 울고 저도 한 9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네.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시기였는데 네.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서울시장직을 사퇴해가지고 맞습니다. 보궐선거도 네. 생겼잖아요. 근데 이번에 서울 시민들이 다시 찍어주셨잖아요. 한 번쯤 헤아려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제가 낭비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확실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져오겠다. 보궐선거가 생긴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 자리에서. 잘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다음 문자로 한번 또 넘어가 보죠. 722땡번님께서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뉴스만 보면 늘 강원도가 빚이 많다는 얘기뿐인데요. 레고랜드 때문에 빚 많다, 알펜시아 때문에 빚 많다. 도지사가 되면 강원도의 빚 좀 청산해 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사실 저도 뉴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종종 느끼는 부분인데 이 가계부채도 증가했다는 뉴스를 제가 전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빚 갚는 도지사 가능하실까요? 빚 갚는 도지사도 돼야 되고 돈도 버는 도지사가 그쵸. 돼야죠. 결국 그게 그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알펜시아가 하루 이자가 1억 원인데 그건 이제 매각이 됐으니까 네. 좀 더 짐을 덜었고요. 그럼 레고랜드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교육 테마파크하고 첨단 스튜디오와 네. 우리가 한예종 호텔이 같이 오게 되면은 아, 아무래도 강원도 살림이 좀 낮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특별자치도를 만약에 통과시키면 네. 재정이 늘어나게 되죠. 거기서 또 이렇게 그렇죠. 전용해서 사용을 그다음에 하겠다. 두 번째는 네. 우리가 강원랜드의 그 매출액이 1조 5천억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만약 5천억을 늘리게 되면 음. 매년 500억이 더 들어옵니다. 1조를 늘리게 되면 1,000억이 들어오고 네. 이거는 우리가 늘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8월 달 되면은 거의 객장이 꽉 차거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일본이 카지노를 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이걸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원주에 있는 그 건강보험공단이 100조 원짜리 예산을 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일산병원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군부대 쪽이라든지 네. 홍천에 있는 군병원 이런 거를 공공병원을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이 하게 되면 사실은 돈을 버는 효과가 있는 네. 거죠. 그죠? 네. 또 하나는 관광공사가 사업을 과거 제주도 중문관광단지라든지 경주 문화관광단지를 관광공사가 직접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여태까지 이명박 정권에서 못하게 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강원도 예산을 줄이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돈을 또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도지사가 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빚 갚는 도지사보다도 돈을 벌어오는 도지사가 되겠다라고 답변해 돈을 주셨습니다. 벌어야 빚을 갚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 코너는요. 가정을 통해서 후보자 인성을 엿보는 코너예요. 만약에 이광재라면인데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쫓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걸로 하나를 픽해 주시면 그 상황을 제가 드리고 아무나 다 자신 있어요. 빨리 물어봐 주세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요거 가겠습니다. 가벼운 음주를 하셨어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셨겠죠? 귀가를 하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안 보여요. 집엔 다 왔어. 근데 주차 공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대리기사님은 그 주변에 주차할 공간을 찾으면서 헤매고 계시겠죠. 대리기사님은 시간이 금입니다. 그래서 좀 난처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이광재 후보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죠. 네. 하나는 집에 연락해서 대리운전하러 나오라고 하면서 대리비를 더 주는 거죠. 집에 연락해서 어떻게 아내분이나? 뭐 그렇겠죠. 네. 저는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운전면허가 없으신가요? 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이 질문 잘못 골랐는데요, 제가. 집에 연락을 해서 대리 운전을 해줄
사람을 저는 또 음주 상태니까 또 할 수도 없으니까. 음주 상태니까. 그리고 대리비는 또 줘야죠. 어차피 그렇군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아, 잘 피해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그러면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도민들의 응원 문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응원 문자를 저희가 쭉 받아봤는데 요런 말이 있었어요. 658땡번님께서 저희 집은 시부모님부터 자식, 조카, 손자까지 다 이광재 편입니다. 파이팅 하셨는데 어떻게 좀 힘이 되시나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문자를 사실 저희는 좀 받고 당황스러웠거든요. 아니 네. 이렇게 대대손손 지지하는 가족이 우리 있다고? 집안은 아닐 겁니다. 아, 네. 그렇죠. 뭐 네. 문자를 그러게요. 집안에서 직접 보내신 문자는 아니시겠죠. 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자도 있었어요. 722땡번님께서 이번엔 어디 가지 말고 꼭 3선까지 하셔라. 응원하겠다. 뭐 이런 문자도 있었습니다. 도민분들이 다양한 의견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생방송 강원시대 함께해 주셨어요. 어떠셨나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그 꽃길을 냅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느냐고 만류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국회에서 배지 달고 돌아다니지 말고 어. 강원도를 살려달라. 저는 그 말이 더 저한테 와닿고 네. 그 강원도를 사랑하니까 저는 운명을 걸고 왔습니다. 아, 강원도민께서 이광재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좀 손흥민 선수처럼 왼발 오른발을 다 쓰는 이광재, 영동과 영서를 하나로 만들고 네. 여야를 하나로 만드는 그리고 글로벌 강원도를 만드는 이광재를 도와주십시오. 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광재는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